패키지 여행 3일차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몽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몽골 패키지 여행 실제로 만족도가 괜찮을까? 그렇지 말고 볼거리가 많을까? 울란바토르까지 포함한 일정이 알찰까? 저도 다녀오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째 일정을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몽골 여행은 3일차가 진짜 알짜구나. 편안한 관광지를 도는 하루가 아니었어요. 늑대산에서 몽골의 상징을 만나고 징기스칸 동상에서 몽골 역사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느꼈고 자이승 전망대에서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마지막에는 백화점 쇼핑과 그리고 저녁 산책까지 이어지는 아주 꽉 찬 하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몽골에서 도시의 몽골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하루에 다 돈다고? 그런데 실제로 다녀보니 동선이 꽤 좋았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개별 여행이었다면 이동 시간을 계산하고 차를 부르고 위치를 찾느라 에너지를 많이 썼을 텐데 패키지는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이다 보면 하루 안에 핵심 코스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몽골 늑대상이었습니다. 늑대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완만한 등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몽골 산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 늑대산 정상까지 30분 정도 등산합니다. 드디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늑대상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조형물보다 하늘이었습니다. 몽골 하늘은 정말 파랗더라고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파란색이 훨씬 깊고 구름은 바로 머리 위에 낮게 떠 있는 것 같고 뒤로 펼쳐진 초원까지 함께 보이니까 어디에 카메라를 대도 작품이 됩니다. 늑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몽골 역사와 전설 그리고 칭기스칸의 뿌리와도 연결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몽골에서는 늑대가 강인한 생존력 그리고 초원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역사적 의미지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똥 말똥 밟아도 이게 묻어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말라가지고 풀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같은 데는 36개 기둥 정도였는데 이거는 칭기스칸의 황금시 부엌이 왕의 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말 목대기 같이 올려 말 머리 같이 붙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이시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안 들어갈 사람은 여기에서 낙타를 타고 있고 그리고 꽃소리랑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제가 아주 우리가 30분 후에 만납시다. 여기서 지금 몇 시예요? 50분에 만나면 되겠네. 네, 맞아요. 아니 40분에 만나요. 1시 40분에 여기서 만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의 대표 상징을 만나봅시다. 바로 징기스칸 동상입니다. 징기스칸 동상은 사진으로 봤을 때도 크다고 느꼈지만 직접 현장에서 실제 보니 완전히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압도됩니다. 그냥 크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무섭다 싶을 정도로 위압감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동상 1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1층에는 각종 문화재 전시, 기념품 석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냥 계단 올라가 30일 올라가시면 돼요. 정상 계단 3층 올라가죠? 네, 원래 그냥 이렇게 계단 있으니까. 바로 옆에 계단 있어요? 그냥 계단 올라가지 뭐. 네, 좀 젊어요. 아 그래요? 계단 올라가려고. 저는 안 젊어. 난안 젊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말을 탄 징기스칸의 모습이 드넓은 초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서 있는데 그 앞에 서면 사람이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이곳에 오면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몽골에 왔구나. 몽골은 칭기스칸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몽골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이렇게 거대한 기마상으로 마주하니 몽골 사람들이 왜 칭기스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치 칭기스칸이 지금도 살아서 넓은 몽골 초원을 호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상 외부도 압도적이지만 내부 전시실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몽골 전통의 의상, 갑옷, 생활 양식과 관련된 전시실이 있고 몽골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징기스칸 기마상 내부 전시실에 있는 초대형 몽골 전통 부츠입니다. 이 부츠는 정말 큽니다. 그냥 큰 신발 하나 전시해 놓은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건축물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둘러볼 곳은 칭기스칸 기마상 내부에 있는 지하 1층 전시관입니다. 밖에서 보는 거대한 동상도 압도적이지만 사실 진짜 볼거리는 이 전시관에 모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몽골 제국의 역사와 칭기스칸의 생애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물입니다. 칭기스칸은 1162년경 태어나 1206년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가운데 하나인 몽골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몽골 제국은 한때 동쪽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서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중동까지 이어질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칭기스칸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민족을 하나로 만든 영웅이자 오늘날 몽골의 상징적인 존재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당시 사용했던 무기와 갑옷, 말한장과 활, 생활용품 등을 재현해 놓아 800년 전 몽골인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목민 문화와 기마민족의 생활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가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교육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몽골 사람들에게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생활하고 말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둘러보면 몽골이 왜 기마민족이라고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관 곳곳에는 전통 의상과 악기, 종교 문화, 유교 생활을 제한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몽골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몽골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칭기스칸 기마상을 방문하신다면 전망대만 보고 내려오지 마시고 꼭 이
전시관까지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몽골 여행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전시실 1층에는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게르의 내부 모습도 자연스럽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별구통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익점이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왔다는 목화, 그리고 게르 내부의 가재도구들, 이런 것들을 잘 전시해 놓았습니다. 기마상 내부에 나오자 우측으로 낙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낙타 타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은 여기서 낙타와 함께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낙타도 한번 타보면서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칭기스칸 동상 일정을 마치고 나면 울란바토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촌 중심의 여행에서 도시 중심의 여행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몽골 여행의 매력은 바로 이 대비감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끝없는 초원과 거대한 동산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는 도시 전경과 백화점, 한식당을 만나게 됩니다. 또 몽골 남자들은 18살에서 25살 때 이렇게 군대에 갔다 와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대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돈으로 대신하시면 군대에 안 갈 수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군대에 갔다 올 시간은 한 1년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3년이었다가 우리 아버지 때는 2년이 되고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자이성 승전 기념탑입니다. 자이성 전망대는 울란바토르 남쪽 언덕에 있는 대표 전망 명소로 유명합니다. 시내 중심부에서 차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라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이곳은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약간의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계단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왜 올라가고 있지? 그냥 밑에서 볼 걸 그랬나?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오길 잘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이슨 전망대 정상에서는 울란바토르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도시가 있고 그 뒤로 산이 있고 또 그 너머로 몽골 특유의 광활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한국 도시 전망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층 건물과 도로 중심의 도시 풍경이라면 울란바토르는 도시와 자연이 함께 보이는 풍경입니다. 도시가 끝나는 지점 너머로 산과 초원이 이어지다 보니 몽골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자이성 승전 기념탑에는 벽화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공간이라 단순히 전망만 보는 곳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잠시 쉬면서 울란바토르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몽골 여행에서 전망 좋은 곳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이성 전망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곳은 이태준 기념관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몽골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습니다. 1914년 몽골로 건너가 의술을 펼치며 많은 몽골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고, 당시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몽골에서 현대의학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이태준 선생을 신의, 즉 생명을 살린 위대한 의사로 기억하며 깊은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였던 선생은 의료 활동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21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희생과 헌신은 지금까지도 한국과 몽골을 잇는 소중한 우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몽골 여행 중 이곳을 방문한다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한몽우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묵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성급 호텔인데 깨끗하고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도 깨끗했고 내부도 깨끗했고 무엇보다도 창문을 열자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 시내를 걸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는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매연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연 냄새가 심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경적을 심하게 눌러서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치안은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녁은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몽골에서 한식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물론 여행지에서 현지 음식을 먹는 재미도 있지만 며칠 동안 낯선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식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은 한식당은 울란바토르 서커스 근처에 있는 한식당인데 한국인들도 많이 찾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한 식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 패키지 4박 5일 3일차 여행을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오늘 느낀 것은 초원의 고요함과 게르의 편안함, 징기스칸 동상의 압도감, 울란바토르 도시의 현실감, 그리고 한국과 닮은 듯 다른 분위기까지 3일차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울란바토르 4일차 여행 일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